여러분, 혹시 거절을 못해서 곤란했던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도 고맙다는 말 대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상했던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나를 만만하게 보는 눈빛과 무례한 행동이었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가 친절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배려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 뒤에 숨겨진 호구라는 비아냥을 견디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한 50세의 직장인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회사에서 이른바 예스맨으로 통했습니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췄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혹여나 갈등이 생길까봐 억울한 상황에서도 쓴웃음을 지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은 박상우 씨를 존중하기는커녕 귀찮고 힘든 일만 떠넘기는 하청업체 직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후배 사원들까지 그를 우습게 보며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지요. 박상우 씨는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수많은 저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며 당당하게 처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자신을 낮추지만 그 낮춤이 비굴함이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때 상대방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평소 그를 만만하게 보던 김 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우 선배, 이번 주말에 제 이삿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선배는 워낙 사람 좋으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상우 씨는 주말에 가족들과 오랫동안 약속했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족여행이 있는데 머뭇거리는 박상우 씨의 말을 김 대리가 잘라버렸습니다. 에이,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선배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너무하시네. 결국 박상우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깨고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삿짐을 나르러 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 나는 싫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늘 타인의 무례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걸까? 이런 박상우 씨에게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에게 정약용 선생은 5가지 처세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행을 삼가고 말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알맹이다. 알맹이가 없는 말은 공허하며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를 낳고
위험을 잃게 된다. 우리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생각 없이 내뱉는 가벼운 말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수다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결핍, 그리고 가벼운 성격을 읽어내고 그것을 이용하려 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아낀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며 적절한 때에 내뱉는 짧고 명확한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웅변보다 힘이 있다. 박상우 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동료들과 대화할 때 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농담을 던지거나 자신의 사적인 고민을 너무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고달픈 처지를 이야기하면 동료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고민을 안주거리로 삼았고 그가 겪는 고충을 약점으로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입을 닫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한 뒤에 답변하십시오. 이 짧은 정적이 당신에게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말을 할 때는 끝맺음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되 군더더기를 떼어내십시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리켜 언행의 절도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말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연습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자신의 주장을 단호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실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존재감도 묵직해질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정의 절제를 군자의 기본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성질을 급하게 내거나 기쁨과 슬픔을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쉽게 다루려 합니다. 조금만 추켜 세워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압박하면 당황하며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조종법을 파악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희노애락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위험의 시작이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도 겉으로는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박상우 씨의 경우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대방은 박상우 씨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그가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작은 칭찬이라도 하면 금세 입꼬리가 올라가며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감정의 가벼움이 그를 만만한 존재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과 평온함 앞에 무례한 자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의 열쇠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화가 나는지를 상대가 빤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곧 타인을 다스리는 힘이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높은 벽이 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원칙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예절이란 단순히 공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마라. 이 엄격한 가르침은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넘어올 때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반드시 2번, 3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선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박상우 씨는 동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업무 영역을 무시하고 끼어들 때 단 한 번도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를 누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이 백성을 대할 때나 상사를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항변해야 하며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직함이 바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이 그 선을 밟으려 할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농담은 불쾌하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법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기 마련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독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경멸을 받는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와 기품이 되고 위험이 된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고 비굴한 자세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박상우 씨가 깨달아야 했던 사실은 그가 자신을 낮출수록 세상은 그를 더 바닥으로 밀어넣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학자로 대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운은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세, 자신감 있는 목소리,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는 모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무례한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석처럼 대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보석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도 남다른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처세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귀를 열고 입을 닫으며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고 귀를 닫는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패를 다 읽을 수 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내 정보를 다 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 바로 응수하지 말고 가만히 그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열등감이나 불안은 무엇인지 조용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상우 씨는 김대리의 무례한 부탁을 들었을 때 곧바로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는 김대리를 묵묵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김대리는 스스로의 무리함을 느끼고 민망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생각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은 곧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먼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성품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적들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은 힘입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몸짓, 눈빛, 어투를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행동과 깊이 있는 관찰력은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박상우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접한 박상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행동들이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 김대리가 다시 박상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우 선배,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저희 집 앞으로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사다리차 비용 아끼게 선배가 힘 좀 써주세요. 평소 같으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박상우 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김대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5초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김대리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선배. 왜 그러세요? 박상우 씨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리, 내가 지난번에 가족여행이 있다고 말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본인 이삿짐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내 주말은 김대리의 사다리차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네. 도와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할게. 박상우 씨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간결했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한 태도에 김대리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친해서 부탁드린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 대리는 꼬리를 내리며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우 씨는 회사에서의 행동 거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농담을 줄였고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일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정갈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함부로 일을 떠넘기던 상사들도 이제는 그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상우 씨는 더 이상 예스맨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 위에 군림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자아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부의 비바람에 흔들릴 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고 무례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달려들어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며 선을 긋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침묵 속에서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내는 근육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단단한 보루로 만들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의 힘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나를 지켜냈던 소중한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이 여정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면의 평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